2018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동북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미래도 갈리는 만큼 우리 정부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 외교력 다지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6월쯤에는 방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당연히 북중 관계에 대한 해빙 무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예. 이 비핵화 부분이 진전이 되지 않는 한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 간에 예술단도 지금 교류를 하고 예. 또 고위급 교류도 시작이 되고 또 이 북한이나 또 중국 쪽의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비핵화가 정상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과 중국 관계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을 우리가 우선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 부분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그 목표도 예.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전되도록 예. 인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중국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이 판단할 때 과연 6월쯤에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더 올려주고 또 체면도 세워주고 이제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입장을 계속 촉구를 한다면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중국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시점이 6월이다, 5월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세가 워낙 유동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6월이다 이렇게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굳이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전되도록 예. 중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가장 지금 정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게 오히려 악영향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6월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조건이라든가 보상 문제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관여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시진핑의 방북 시점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방북이 된다면은 미북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방북하는 것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보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야, 미국하고 조건 맞지 않으면 돌아와라. 내가 너를 뒤를 봐준다. 이런 겉으로는 아니겠지만 전략적인 메시지가 함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7월에 방북한다는 것은 그것이 정전협정이 체결한 것이 7월 27일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쌍계 병행에 있어서 평화체제의 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달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네. 9월에 방문한다면은 9월 9일이 북한 그 정권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긴밀한 교류, 우호 협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해 나가면서 예.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조건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보장되는 비핵화 협상 그래서 평화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참여시키고 주한미군이라든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이렇게 협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요즘 핵이라는 단어는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금 중국의 발전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것 또한 어떤
그 이후의 메시지를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일단 봅니다. 예. 우선 비핵화가 잘 진전된다면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좀 더 집중하겠다.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는 것이 어떻든 이제 자기들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서 물론 이제 조건이 조건이 충족된 이제 비핵화긴 하지만 네. 조건부 이제 비핵화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진전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경제 발전을 시켜서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좀 긴밀히 협력하겠다. 예. 이제 그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중국이 원해왔던 북한의 어떤 바람직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의 어떤 불안정을 계속 고조시키지 말고 예. 이제 그 체제 안정과 관련해서 중국도 일정하게 역할을 해줄 테니까 이제는 좀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라. 예. 그런 메시지를 이전부터 이제 보내왔는데 그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렇게 정세가 긴장하고 미국이 언제라도 이 자신들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과 미사일 개발 외에 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예. 식의 또 맞대응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면서 특히 이제 지난 3월 말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 이후에는 메시지 관리를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과거처럼 이제 핵 무력을 과시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도 자극을 해왔거든요. 중국이 그런 방향을 원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은 핵과 네. 미사일 개발 외에는 자기들은 대안이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어떻든 평화의 메시지 또 경제 개발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중국을 좀 더 이제 자기 편으로 또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제가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께. 지금 사실 북한의 이 행보를 보면 정상 국가로서의 그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중국과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현재 체제가 보장을 받아서 유지가 된다면 통일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의 이 분단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의 생존 예.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평화공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대전제이지만 예.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약간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공존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북한과 협의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요. 예. 과거 정상회담을 보면 1차 정상회담 2000년 6.15 그 공동 성명을 보면은 거기에 핵심 내용은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연합제 통일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가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향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교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해서 평화 공존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는 예. 그 통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남북 간 정상이 최초로 합의를 한 예.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일이라는 목표가 좀 너무 추상적이고 또 현실하고 너무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도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는 명확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다만 이제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평화라는 단계를 뛰어넘고 통일로 갈 수는 없다. 예. 그럼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이제 군사적 긴장이 우선 완화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교류협력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이 축적되지 않는 통일은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재앙이다. 그런 네. 통일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 말까지 교류 협력은 중단돼 있고 또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로 올라갔고 예.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에 관련 합의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군사적 완화부터 풀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군사적 완화의 또 핵심이 결국 또 핵 문제고 비핵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평화적으로 한번 공존해보자. 평화 공존을 좀 더 지속 가능한 평화. 우리 지금 평화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지난해까지 전쟁의 어떤 공포감을 계속 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캐치프레이즈도 이제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을 만들자고 네.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평화를 위해서 핵심 조건이 비핵화고 예. 또 남북한의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좀 더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남북한이 자유롭게 이제 왕래하는 상황, 예. 또 교류 협력,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적인 어떤 또는 현실적인 이제 배경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자는 말씀이셨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이제 말하라고 해서 1년 2개월 만에 만납니다. 지금 재팬 패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는 방금 전 보도에서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 네. 이야기한 것처럼 통상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통상 문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통상 압박을 하고 있고 네. 일본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일본도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이번에 보다 중점적인 부분은 핵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재팬 패싱 이야기가 나왔고 아베 총리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참석하는 배석진도 보면은 네.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 외에도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인 맷 포틴저가 들어가요. 네. 그분이 지금 핵 문제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일본 자기들의 입장,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를 꼭 거론해달라. 예. 이런 이야기를 뭐 과거 육자 회담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 일본 변수를 저희들이 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일본의 역할이 예. 특히 이제 육자회담에서 이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비핵화라는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예. 이제 자국의 어떤 우선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늘 이렇게 네. 미국과 함께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납북자 문제인데 사실은 육자회담 합의하고 9.19 공동성명 그다음 2007년 2.13 합의 뭐 이런 거 쭉 나오면서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너무 과도하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예. 또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금 이제 특히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적으로 좀 상당한 위기에 그렇죠. 지금 몰려 있고 예. 이걸 또 정치적으로 어떻든 외부의 어떤 또 성과를 통해서 내부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예. 또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난번처럼 일본이 지금 이런 그 남북 회담이나 또 북미 회담에 큰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예. 일본이 너무 과도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북미 회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납북자 문제는 그거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면 예. 어차피 우리한테도 납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도 있거든요. 네. 그 일본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향후 비핵화 회담이 잘 진행되면 그 부분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